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이제 전기 설비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문제 87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전선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합성 수지관, 금속관 이런 문제들인데 아마 여러분 한 번만 보시면은 쉽게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일 겁니다. 제가 조금 속도를 이제 이렇게 조절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7번 PVC 전선관 표준 규격품의 길이는 얼마냐? PVC는 4m죠. 금속관은 얼마? 3.6m가 되죠. 합성수지 상호관 및 관과 박스의 접속지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 지름의 몇 배로 되는가? 단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할 때에는 0.8배고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1.2배가 되죠.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는 접속 시 삽입하는 깊이를 얼마 해야 되는가? 단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얼마? 0.8배가 됐죠. 합성수지관 공사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합성수지관 공사를 할 때는 습기가 많은 곳에는 방습장치를 한다. 관 상호관 및 박스와는 삽입하는 깊이를 관의 바깥 지름의 1.2배 이상으로 한다. 관의 지정 거리는 3m 이상으로 한다. 관의 지정 거리는 1.5m가 돼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그쵸? 일반 주택의 저하 목내 배선을 점검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시공되어 있었다. 잘못 시공된 것은 욕실에는 방수평이 사용되었다. 맞아요. 단상 3선식 인위계팩이 중성선에는 동판이 접속되어 있다가 맞아요. 중성선에는 절대 우리가 차단기를 설치하면 안 되죠. 합성수지관 공사 관의 지정권의 거리가 2m로 되어 있다. 1.5m 되어 있죠. 그쵸? 1.5m. 전선에 피복 절여물을 포함한 전선의 금속관 합성수지관에 넣을 때 동일 전선과 굵기가 다른 전선을 넣을 때는 얼마를 해야 되는가요? 32%. 그 다음에 같은 거 올 때는 최대 48%까지가 우리가 넣을 수 있죠. 배관공사, 금속 덕트, 케이블, 렉 등을 사용할 때 간선 방식에서 전선을 당기기 위해 배관거리를 몇 미터를 넘는 거리마다 우리가 풀박스를 설치해야 되는가? 30m가 넘을 때에는, 그러니까 30m가 안 돼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서는 우리가 도중에 풀박스, 그러니까 배관이 한 번씩 이렇게 쉬어가는 곳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저목내 배선을 합성수지관 공사 이하 시설할 때는 사용할 수 있는 단선의 최대 단면적은 얼마큼이 되는가? 단선은 최대 10스퀘어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0스퀘어가 넘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연선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가요전선관 공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전선은 5개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 절연전선을 사용하였다? 맞고요. 일반적으로 전선은 연선을 사용하였다? 맞고요. 가요전선관 안에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맞고요. 사용자가 400V 이하의 저압의 경우에만 사용하게 된다? 아닙니다. 가요전선관 400V 넘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의 호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38mm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합성수지관 공사에서 오개동 온도차가 큰 장소에 노출 배관을 할 때 사용하는 커플링, 신축 커플링이라고 하는데 끝에 3C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요전선관 공사에 의한 저하 목내 배선의 방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일단 모든 전선관 안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두께는 0.8mm 이상이어야 됩니다. 답은 2번이 잘못되게 되었네요. 가요전선관과 금속관의 접속에 이용되는 것, 서로 다른 종류의 배관을 연결하는 커플링을 우리가 컨비네이션 커플링이라고 부르게 되죠. 일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 곡률반 지름은 안지름의 몇 배 이상, 일반적으로 6배 이상. 일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두께는 최소 몇 밀리미터 이상짜리를 사용해야 되는가? 우리가 0.8mm 이상을 사용해야 된다. 이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크기를 호칭하는 방법은 안지름에 가까운 홀수, 짝수를 이용하게 된다. 102번에는 1번. 금속관 공사에서 금속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 금속관 나사 낼 때는 뭐죠? 오스터. 이건 이제 수공구가 오스터고요. 그 다음에 자동공구는 밴딩 머신이라고 해서, 파이프 머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콘크리트 매입 금속관 공사에 이용하는 금속관의 두께는 우리가 금속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금속관이 1.2mm 이상이 되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죠. 금속관 공사용 재료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커플링, 새들, 부싱, 클리트. 클리트는 아니죠. 이거는 지지용이라 상관없습니다. 금속전선관의 종류에서 후광전선관 규격이 아닌 것은 후, 짝, 박, 홀 그랬어요. 후광전선관은 짝수고요. 박광전선관은 홀수예요. 후광전선관이 뭐예요? 두꺼울 후자, 박광전선관은 얇은 거. 그러니까 이거는 혼자 홀수잖아요. 이건 아니죠. 후광전선관에서 관의 호칭이 잘못된 것은 후짝, 박홀, 15mm는 없어요.
금속관 배관공사에서 절연 부싱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금속관의 끝에 절단면이 아주 까칠까칠하기 때문에 이 끝부분을 막는 역할로서 우리가 부싱을 사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금속관 단면에서 발생하는 전선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 전선의 손상을 방지하는 거예요. 여기 3번이 가장 설명에 가깝네요. 다음 중 금속관 공사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자, 금속관 한 회로를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한 선만 넣게 되면은 불평형에 의해서 우리가 열이 발생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전자력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전선 접속점 절대 만들어야 되지 않고,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1.2mm 이상 해야 되겠죠. 다음 중 금속 전선관의 호칭을 맞게 기술한 것은 무엇입니까? 맞게 기술한 거, 박강은 외경, 후강은 내경으로 밀리미터로 나타내게 된다. 3번. 다음 중 금속 전선관의 호칭을 맞게 나타낸 것은 박강은 내경, 후강은 외경으로 밀리미터로 나타내게 된다. 똑같은 문제가 연이어서 2개 나왔네요. 박강은 외경, 박강은 외경이죠, 외경. 자, 이런 거를 잘 봐야 됩니다. 유니온 커플링의 사용 목적은 고정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금속관이 고정되어 있을 때 또는 관 자체를 돌릴 수 없을 때 사용하게 된다. 2번. 노출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관을 조영지에 부착하기 위해서는 새들을 사용하게 되죠. 새들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 이제 기능사 실기를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생겨서 이런 철제물 구멍이 뚫려 있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새들이라고 하게 되죠. 금속을 아웃렛 박스에 로크아웃에 취부할 때 로크아웃의 구멍의 관의 구멍보다 클 때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거, 링 리듀서. 전선의 관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도금은 우리가 아연으로 도금을 하게 되죠. 강제전선관이 뭐냐? 이게 금속전선관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출 배관공사에서 관을 직각으로 굽히는 곳에 사용하게 되는 거, 세 방향으로 분개할 수 있는 T형과 네 방향으로 분개할 수 있는 크로스형이 있는 자재, 이것을 유니버셜 엘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금속관의 부속품 중 전선관 상호의 접속용으로서 관이 고정되어 있을 때 또는 관 자체를 돌릴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거, 유니온 커플링. 금속관 배선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교류회로에서는 3상 3서식인 경우에 동일관 내에 두 선을 넣는 것을 3상 3서식인 경우에 동일관 내 두 개를 넣는 것이 아니죠. 한 회로 세 가닥을 다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금속관 공사에 의한 저하복내 배선의 방법으로 틀린 것은 5개용 비닐 전선을 사용했다? 이거 아니죠. 5개용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옥내용을 사용해야 되겠죠. 사용전압 400V 이상인 저하복내 배선 금속관에 시행하는 접지공사에 400V가 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우리가 특 3종을 사용하게 되죠. 4번. 금속관 공사에서 절연 부싱을 사용하는 가장 주된 목적, 관 끝에 단구에서 피복 손상을 방지하는 거. 4번. 금속관 배선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전자적 평형을 위해 교류회로는 한 회로의 전선을 동일관 내에 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니죠. 동일관 내에 넣어야 되는 거죠.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왕복회로가 모두 다 동일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200V인 경우 이를 금속관 공사에 시설하려고 한다. 다음 중 옥내 배선의 시설로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옳은 것은 경동선의 지름은 4스퀘어를 사용하였다. 6스퀘어까지는 사용할 수 6mm까지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10mm까지는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에 5개용 절연전선을 사용하였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답이 1번인가요? 그럼 4mm의 경동선? 이건 아니죠. 연동선을 사용해야 되겠죠. 콘크리트에 매서라는 거 1mm가 아니라 1.2mm 써야 되겠죠. 200V, 400V 이하니까 400V 이하에서는 3종 접지 맞죠. 답은 4번입니다. 금속관 공사에 의한 저하복내 배선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인임용 비닐 절연전선을 사용하였다. 5개용 안 된다고 했죠. 버스덕트 공사에서 도중에 부하를 접속할 수 있는 거, 도중에 부하를 접속할 수 있는 거, 플러그인 버스덕트. 다음 중 버스덕트의 종류가 아닌 것은 피더, 트롤리, 플러그인 다 해당되는데 플로어, 이거는 바닥에 가는 덕트죠. 이건 해당되는 버스덕트라고 하진 않죠. 다음 중 금속 덕트 공사 방법과 거리가 먼 것. 말단을 열어놓는다? 안 돼요. 말단을 열어놓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쥐라든지 고양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침입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덕트의 말단은 항상 닫아놓게 돼야 됩니다.
다음 플로덕트 공사에 의한 저복내 배선 공사와 적합하지 않은 것, 사용자가 400V 미만일 것, 덕트의 끝부분을 막을 것, 3종 접지 공사를 할 것,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을 할 것, 5개용만 빼고 이제 다른 절연 전선을 사용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금속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얼마? 3m를 해야 되겠죠. 자, 쭉 갑니다. 애자 2m. 합성 수지관 1.5m, 금속관 2m, 그 다음에 덕트 3m, 라이팅 덕트 2m, 케이블 2m, 캡타이어 케이블 1m, 가요전선관 1m 이렇게 되죠. 사용전압 400V 이상 건조한 장소로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곳에 저하 복내 배선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죠. 버스 덕트. 금속 덕트 배선에서 금속 덕트를 조형제에 붙이는 경우 지점 간의 거리는 덕트는 몇 미터라고 했습니까? 3m라고 했죠. 버스 덕트 공사에 덕트를 조형제에 붙이는 경우 지점 간의 거리는 3m. 저하 복내 배선 버스 덕트 공사에서 지지점 간의 거리는 어떻게 되는가?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얼마예요? 이것도 3m. 아니죠. 출입자만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 일반 사람 취급할 수 없는 경우에 6m입니다.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 6m. 금속 덕트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 덕트의 철판 두께는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가? 1.2mm 이상이어야 됩니다. 플로덕트 공사에서 금속재 박스는 강판이 몇 밀리미터 이상 되어야 되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가? 강판이 2mm 이상 되는 것을 사용하게 되고요. 금속 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는 덕트 내부 단면적의 몇 퍼센트? 일반적인 경우에는 몇 퍼센트입니까? 20%예요. 제어 회로용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까지? 50%까지 넣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일 때는 20m. 만약에 뭐 제어 회로용이다 뭐 이럴 때는요 50%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버스 덕트의 부속품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엘보, 리디셔, 옵셋, 커플링. 4번 커플링은 배관을 작업할 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금속 덕트 공사에 의한 저하 복내 배선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단면적 합계 20%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 자, 완전하게 접속한다. 지정거리 8m로 해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3번은 잘못된 거죠. 3m 이하죠. 저하 복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버스 덕트 공사는 제 몇 종 접지 공사를 해야 되는가? 400V보다 더 낮을 때는요. 그냥 3종 접지가 되겠죠. 금속 덕트 공사에 의한 저하 복내 배선에서 금속 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 합계는 덕트 내부 단면적의 몇 퍼센트 이하여야 되는가? 덕트 내부의 20%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버스 덕트 공사에 의한 저하 복내 배선에 대한 시설로서 잘못 설명될 거. 덕트 끝부분 막아야 되고요. 400V 미만의 경우는 2종 접지? 3종 접지를 해야 되겠죠. 2번이 잘못됐죠. 버스 덕트 공사 시 사용 전압이 440V인 경우 몇 종 접지를 공사해야 되는가? 400V가 넘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몇 종? 특별 3종. 특별 3종. 답은 3번. 사실 3번. 저하 복내 배선의 플로덕트 공사 시 덕트는 몇 종 접지해야 되는가? 플로덕트라고 하는 것은요, 몇 볼트? 400V 이하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3종 접지만 할 수 있죠. 플로덕트 공사에 의한 저하 복내 배선 공사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 400V 미만일 것, 끝부분 막을 것, 3종 접지 공사할 것, 5개용 비닐, 이건 아니죠. 5개용 비닐 전선은 안 돼요. 5개용, 무슨 배관 공사하는데 5개용 전선 쓴다? 이러면 다 이상한 거예요. 금속 덕트 공사에 의한 저하 복내 배선 공사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단면적이 20% 이하가 되도록 했다. 맞고요. 덕트 상호 및 덕트와 금속관과의 정기적으로 완전하게 했다. 덕트를 조형제에 붙이는 경우 지정하는 거리를 4m로 했다. 3m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45번에 3번. 600V 이하의 저하회로에 사용하는 비닐 절연, 비닐시스, VV. 다음은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케이블 트레이, 우리가 사다리형처럼, 우리가 사다리처럼 해서 케이블을 이동시키는 것을 케이블 트레이라고 부르게 되죠. 통풍 채널형, 구멍이 뚫려 있는 것도 있고요. 바닥 통풍형도 있게 되는데 밀폐형은 없습니다. 케이블 트레이는 일반적으로 다 뚫려 있게 됩니다. 특고압 지중전선로에 사용하는 케이블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미네랄 이슐레이션 케이블, 이거 MI 케이블인데요. 이건 특고압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직매용 케이블 배선에서 일반적으로 케이블을 구부릴 때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 굴곡부 안쪽의 반경은 케이블의 몇 배, 외경의 몇 배 이하여야 되는가? 단심일 때는요, 8배 이상이어야 된다.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굴곡부 곡률 반경 원칙적으로 바깥치르면 12배 이상으로 하는 경우는 12배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통 경우는 아니죠. 보통 경우는 8배 이상인데요. 알루미늄 P 겉에가 아주 단단한 구조인 경우, 알루미늄인 경우에 옥내 저압 이동전선으로 사용하는 캡 타이어 케이블엔 단심, 2심, 3심, 4에서 5심이 있다. 이때 도체 공칭 단면적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가? 0.75, 가장 얇은 게 0.75보다 더 커야 됩니다. 콘크리트 직매용 케이블 배선에서 일반적으로 케이블을 구부릴 때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 굴곡부 안쪽의 반경은 케이블에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가? 단심이 아닌 경우. 단심일 때는 8배 가야 되거든요. 일반적일 때는 6배면 됩니다. 캡타이어 케이블을 조연되어 있으라는 경우에는 그 지점의 거리는 얼마여야 되는가? 1m. 그냥 케이블 하면 2m고요. 캡타이어 케이블 하면 1m예요. 그냥 덕트 하게 되면 3m고요. 라이팅 덕트 하게 되면 2m가 됩니다. 연피 없는 케이블을 배선할 때 직각 구부리기는 대략 굴곡 반지름의 케이블 바깥 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되는가? 6배. 곡률 반지름은 6배예요. 가요전선관에서 근데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울 때는 그때는 3배도 가능하게 되죠. 155번 400V 이상인 저압 옥내 배선의 공사를 케이블 공사로 할 때 얼마여야 되는가? 특별 3종 400V가 넘기 때문에 케이블 트레이 및 부속재 선정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모든 적합한 강도의 것이어야 된다. 난연성 재료여야 된다. 충분한 강도가 된다. 안전율 1.4가 아니라 1.5가 됩니다. 안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율 뭐 이런 개념이죠. 저압 옥내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굵기를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굵기를 잘못 설명한 단면적 1스퀘어 이상의 미네럴 인슐레이션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고요. 단면적 1.5 이상의 연동선, 1.5가 아니라 단면적은 2.5 이상을 사용해야 됩니다. 2.5 스퀘어.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는 전선 만약에 전등용으로 사용하게 된다면은 2.5 스퀘어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다음은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 사람의 접촉 우려가 있는 합성 수지제 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홈의 폭과 그 다음에 깊이가 얼마 이상? 홈의 폭 및 깊이가 3.5cm, 그 다음에 두께는 2mm 이상의 것이어야 됩니다. 답은 3번. 159번 합성수지 몰드 공사는 사용 전압이 몇 볼트 미만에 사용되게 되는가? 이 몰드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쫄대,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는 쫄대잖아요. 그렇죠? 사용 전압이 굉장히 낮습니다. 220V 간신히 사용할 수 있어요. 200V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220V인데요. 이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다음 단계 400V가 됩니다. 합성수지 몰드 공사의 시공에서 잘못된 것은 사용 전압 400V 미만인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전개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착하는 경우 1m마다 1m도 길어요. 1m면 요만큼인데요. 보통 몰드가 1m마다 나오기 때문에 40에서 50cm 간격으로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합성수지 몰드 배선의 시공은 사람의 접촉이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규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앞에 나왔죠. 홈의 폭 5cm, 두께, 그 다음에 1mm 이상. 사람이 쉽게 사람의 접촉이 없도록 시설할 때는요. 사람의 접촉이 있을 때는 3.5에다가 2mm죠. 합성수지 몰드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의 시설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깊이가 3.5cm, 5개형 비닐전선을 사용한 것을 한다.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전선의 접속점을 1개소까지 허용한다? 안 돼요. 1개도 안 돼요. 전선의 접속점을 허용할 수가 없어요. 400V 미만의 저압 옥내 배선을 할 때 점검할 수 없는 은폐 장소에 할 수 없는 배선 공사는 무엇인가? 금속, 합성수지관 가능합니다. 근데 몰드는 안 돼요. 몰드는 점검할 수 있는 곳에서 가능합니다. 점검할 수 없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속 몰드 공사는 몇 종 접지 공사를 해야 되는가? 400V 미만이기 때문에 3종 접지 공사를 할 수가 있죠. 1종 금속 몰드 배선 공사를 할 때 동일 몰드 내에 넣는 전선은 최대 몇 번이어야 되는가? 최대 10번 이하로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165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여기서도 문제 계산하는 문제도 없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설명 마치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